이번 시간은 우리 6장으로 돌아서요. 개인연금 보시겠는데, 개인연금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3층 보장 제도는 일단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종류별로, 그러니까 세제 적격,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각 종류별 이제 특징들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어떤 제도를, 어떤 상품을 추천할 거냐, 이런 내용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격의 종류, 그죠? 비적격의 종류와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막판에 이런 내용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제 적격은요, 일단 크게 보면요, 종류가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요. 이제 보험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이제 보통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 같은 경우는 판매가 워낙 저조해서요. 그렇죠? 2018년부터가 지금 판매가 중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을 현재는 안 받고 있고요. 일단 펀드나 보험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기존의 가입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또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짝꿍 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펀드하고 신탁이 자유적립이죠. 그죠?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 정기납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 같은 경우는 펀드나 신탁을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펀드와 신탁이 실적 배당이죠. 그죠?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이 바뀌고요. 보험의 경우는 이제 공시율에 따라 굴러간다는 거.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보험이 공시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안전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경우는 당연히 수익성인데, 자, 신탁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인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나 신탁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보험의 경우는 그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 수령 방식이 펀드의 경우에는 확정 금액형이나 확정 기간형 선택이 가능하고, 신탁의 경우에는 확정 기간형만 된다는 거죠. 보험의 경우에는 확정 기간형도 되지만 우리 생명보험사에서만 유일하게 종신연금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탁과 보험은요, 이게 이제 원금 보장이 되는데 펀드는 안 되죠. 예금자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과 신탁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펀드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사랑의 짝대기로 연결하시는 그런 문제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가입할 때는 거주자가 나이 제한이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됐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소득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일한 금융회사엔 2개 이상 연금저축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여러 군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품별로 여러 회사에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연금계좌 전체를 통틀으면 DC형 IRP 연금저축을 통틀어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할 때 그 납입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7월부터요. 자,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60세가 넘어가면 이런 이제 1주택 고령 가구가 1세대 1주택이죠. 자, 기존 주택을 매도해서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거, 다운사이징 얘기하는 거죠. 자, 다운사이징을 했을 때 좀 비싼 집을 팔고 좀 싼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차익이 남잖아요. 그럼 그 차익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납입한도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이제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보험 약관이라든가 계좌에 대한 핵심 설명서 당연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당연히 고객한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잘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연간 납입한도 확인한다. 통틀어서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고 여러 군데 이제 나눠서 가입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적립기간이라든가 연금 지급 개시 예정일을
미리 좀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당연히 뭐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려면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적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예정일 요걸 따져봤을 때 세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죠?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수령 계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뭐 중도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 역시 그 뭐 연금을 인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반 계좌를 미리 지정을 좀 해놔야 된다. 이런 거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